예, 오늘은 좀 새로운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구조도요. 국제법상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인가?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부분이 일본에서 많이 댓글을 걸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오늘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약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은요, 스카핀 677호를 통해서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1946년 1월이었습니다. 예. 자, 이 스카핀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그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s, 그것을 스캐핑, 그러니까 최고 사령부의 지령,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우리는 GHQ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예, 같은 개념입니까? GHQ는 스캐핀, 스캐프라는 것이 전식적으로 사용됐고요. 예. 일본 쪽에서 GHQ라고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GHQ는 그 헤드쿼터라는 뜻이고요. 예. GH 그러니까 제너럴 헤드쿼터, GHQ 총사령부 뭐 이런 전사령부 거겠네요. 그런 개념이고 스캐프라는 것이 연합국 최고사령부 혹은 최고사령관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일본 정부에게 굉장히 많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예. 677호를 보면 독도가 정확하게 한국 영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677호가 그 일본 그 영토를 규정하는 첫 번째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나 여기에 육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까 나왔잖아요. 예. 그 육항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스캐핑 677호의 3항하고 6항인데요. 예. 먼저 3항에서는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주요 4개 도서, 이것은 홋카이도라든가 혼슈, 규슈, 시코쿠예요. 그리고 대마도, 그리고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류큐는 그 오키나와죠. 예. 그리고 기타 뭐 몇 개 있고요. 근데 이게 일본 지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A, B, C, D 즉 있고 A만 보면 울른도 예. 그리고 다케시마 이거 독도이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쭉 요지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무튼 이 스캐핀의 첫 번째 문서에는 독도가 네네. 일본 범위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네. 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이게 한국 영토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하. 일본에서 그렇죠. 분리된다. 한국에 이름이 없으니까 일본의 영토가 아닐 뿐이지 한국의 영토라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은 주장할 없지 수도 않느냐 있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앞에 다시 보시겠어요? 앞에 스캐핀을 보시면요. 예.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게 스캐핀 677호는 일본의 영토뿐만이 아니라 남한 쪽도 이게 그 손이 그어져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남한 예, 이게 예. 자 이 스캐핀의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글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 스캐프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administrative areas라고 나와 있죠. administrative areas.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약도 왼쪽의 약도의 아래쪽에 이렇게 확대해 놓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확대한 것이 아니라 예. 확대한 작은 약도가 아니라 원래 약도. 예. 원래 약도의 오른쪽 아래쪽에 스캐프라고 나와 있죠. 예. 그리고 administrative areas. 그러니까 그 최고사령부의 행정적
지역이에요. 그 아래를 보면 일본하고 사우스코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남한. 예. 일본하고 남한이 바로 제고사령부의 행전 지역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소련이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남한의 행전 지역에 울룬도하고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서 분리됐다라고 했지만 이 약도를 보면 정확하게 남한의 행정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스카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는 그런 게 없지만 네, 사실상 이 약도를 지도를 보면 이 범위가 이렇게 예. 그려져 있네요. 그렇죠. 예. 한국 지역으로 분류했다라고 예,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항상 일본인들이 문제 삼는 곳은 역한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요. 이 질원증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있는 작은 섬들의 재존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섬들, 독도 같은 예. 이 작은 섬들의 재정적인 결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까 그 저기 거기 그 뭐죠? 자바르초크 메이춘이라는 예,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댓글에서 언급했던 댓글에서 최종 결정이 아니다 뭐 이런 담모라 이런 예. 얘기군요. 바로 이게 스카핀 677에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카프라는 것은 당시 재고 결정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재고 결정 기간은 어디에 있었냐? 그 위에 또 있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독도 같은 작은 섬의 결정은 이 스카핀 677호에서는 못한다. 예, 일단 행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했다. 거기만이다. 예.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그 포츠담 선언 제8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쟁-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네네. 예. 이것을 수락하여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 것입니다. 예. 이 8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그 4개 섬이죠.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의리, 이거 연합국을 말하고 있고요. 예. 의리가 결정하는 주변의 작은 섬들에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작은 섬들은 의리가 결정한다. 연합국이 결정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연합국이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의리라는 것은 연합국, 음. 특히 미국하고 영국 당시 중한민국이었습니다. 예. 이 사진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나와 있지만 예. 이 포츠담 선언에 소련의 이름은 없습니다. 음흠. 중화민국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럼 장제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소명은 그 세 아하. 나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리라는 것은 작게 말할 경우는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에요. 예. 근데 중화민국이 사실상 빠지기 때문에 영국하고 미국이 독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근데 스카프는 그러니까 이러한 위원회의 하부 기관이에요, 사실. 재고사령부는. 예. 네, 그것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다음 내용을 보면 연합국 사령부 스카프의 입장이라는 것이 또 회의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스카핀 677호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로 분류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77호는 연합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작성했다. 예. 예. 네, 철내에 인식되어 온 것들을 지령으로 확인한 것이다. 종래에 인식되어 온 것들이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온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온 바대로 이 지령을 작성했다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독도는 원래부터 한국 것이었다. 예.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77 지령에 예. 나온 것은 종래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네네. 있었다. 이렇게 예. 해야 그렇게 되는 또 거네요. 실시 되어 왔다. 예. 여기에 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음. 그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677에 의한 일본의 범위는 연도 문제와 관련이 없다. 예. 그리고 연도 문제는 대일 강화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은요 스캡프라는 그 사람들의 법적 한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위기관에서 마지막은 그 결정해야 된다. 예. 그거는 그 대일 강화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 편의상 네네. 일단 이제 스케프에서 일본의 영역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기는 했는데 네네.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 기관에서 예, 해야 승인을 된다. 해야 된다. 예. 그것이 대일 강화 회의다. 예, 이런 그런 얘기네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적 관계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요. 일본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극동위원회였습니다. 극동위원회. 예.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위원회죠. 말하자면. 예. 네. 그게 1945년 9월에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예. 예. 네, 이 사람들의 목표는 강화 조약을 결정하는 곳에 있습니다. 11개 국가로 결정됐거든요. 예. 구성되어 있었어요. 보시면 미국, 중화민국, 영국이죠. 그리고 소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이러한 11개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일본하고의 일본 영토를 결정하는 조약이죠. 그 조약을 결정하는 사람들 11개 국가였어요. 이 11개 나라가 이른바 뭐 전승국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전승국 중에서 더 뽑힌 사람들. 네. 아, 그렇습니까? 연합국은 예. 더 많았기 때문에 예. 예, 특히 극동 해위니까 극동 쪽에 관련이 되는 아, 예,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도 이게 인도도 아시아잖아요. 필리핀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대표는 세 나라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중화민국, 영국이었습니다. 예. 예, 1차적으로 이 세 나라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11개 나라가 합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자, 스캡프라는 것은 이 사실상 하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스캡프가 결정해가지고 그 내용을 일본에 지령해서 그것을 그 극동위원회에 많은 영향을 또 주었습니다. 그건 예.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스케프하고 일본 정부는 완전히 스케프가 일본 정부에다가 일반적으로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그런 네네. 관계였네요. 예, 극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정부에 사실상 일반적인 명령이 가능했습니다. 예. 물론 일본 정부하고 위논하는 과정도 있었죠. 네, 그러나 일단 그 법적 명령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뭐 일본 정부가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마지막은 또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이게 당시의 권력 관계이기도 해요. 네. 자, 그 다음 아까 스캬핀 677만으로 일본 연도가 결정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에는요. 예. 그런데 스캬핀이라는 문서는 여러 개 나왔어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46년 3월인데요. 스캬핀 841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677호를 변경합니다. 변경라기보다 조금 그 추가를 한 것인데 도쿄 아남은 아니라 이남이네요. 이거 조금 말이 좀 잘못됐는데 도쿄 이남의 섬들을 일본에 포함시켰습니다. 도쿄 아래쪽에 저렇게 작은 섬들이 많군요. 네네. 예. 이즈제도라든가 남반제도의 북쪽에 있는 곳들을 이런 것을 일본 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예. 예, 이러한 또 스캬핀이 발견됐어요. 예. 근데 이것을 잘 반영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1951년 4월 7일입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국 쪽에서 만든 초안인데요. 이거 아까 스캬핀 677에서 본 손이 일본을 그대로 둘러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도쿄 이남의 섬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스캬핀 841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극동위원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캬프 그러니까 아래조직이었던 재고사령부의 결정을 계속 수용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근데 톡토는 그대로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사실상 한국 연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네네. 자, 그런데 일본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음이죠. 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조인이 됐어요. 그때 제2조 A는 한국 연도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섬의 이름이 3개밖에 없고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예. 예. 그러니까 톡토가 없지 않느냐 독도가 없네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톡토 같은 작은 섬은 3,0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초안처럼 약도를 삽입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문장만으로 했기 때문에 약도를 삽입하지 않게 했거든요. 그래서 3종에 써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단축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 여기에 더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단축형이요? 단축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연도를 쓰지 않고 예. 대표적인 것만 쓰는 것은 단축형. 그리고 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일본 쪽에 있는 그 섬들이에요. 예. 뭐 제주도는 아래쪽에 있지만 이러다 일본하고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네, 예를 들면 제주도에도 마라도가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라도를 쓰지 않아도 제주도에 속하니까 안 썼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울릉도에도 톡도는 울릉도에 속하니까 예.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이때 톡토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좀 돌아가면요. 마지막 초안은 이 영국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예. 영국 초안.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저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미국 초안이 아니고 영국 초안이냐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지 예, 모르겠는데. 네, 일단 영국 초안이 당시 예. 최전적 초안의 일부 직전의 초안이 됐습니다. 예. 네, 이것을 그 일본 대표에게 또 보여줬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즈제도가 포함된 곳에 감사를 표시하고, 아하,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좀 했고, 예. 오키나와가 폐쇄되어 있는 곳은 좀 아쉽다라든가, 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본을 둘러싸여 있는 손을 제거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까 지도에 나온 그 뭘까? 손이 있잖아요. 영국 초안에서 나왔던 그 선을 얘기하는 이 손을 건가요? 예. 이 손을 제거해달라.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본 대표가 그 일본 영토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예. 그 고통을 느낀대요. 그런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나 톡토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본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통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은 부당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예. 일본을 빨리 그 자유주의 진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6.25가 한참이었잖아요. 전쟁 중이었군요. 전쟁 중이죠. 예.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일본을 빨리 독립시켜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본 쪽에 요구를 수용하자였어요. 예. 근데 또 톡토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도 없으니까 그냥 손만 제거한 것뿐이에요. 예,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때 일본도 그 톡토도 그 일본 것이 됐다는 식으로 예. 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톡토가 그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때 명기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네, 그러나 이것을 포칭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것은요 다음이에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그 스카핑 677호 1입니다. 예, 그러니까 677호를 또 수정한 1호가 나왔습니다. 맨 먼저 나왔던 스캐핀 그게 677이었죠. 예, 그렇죠. 그거에 다시 1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예. 자, 스카프 바로 최고 사령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인 후에 이것으로도 예. 발령했습니다. 스카피 문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도 많이 발령됐거든요. 예. 네, 이게 1951년 12월에 발령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아까 봤듯이 51년 9월에 조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그것을 그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재정 결정이에요. 이게 이제 석 달 후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톡토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톡토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된 거예요. 최종 결정이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스카핑 677의 1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 앞에 나왔던 예. 46년에 나왔던 677에서 수정이 가해진다면 예. 그것을 이 스카프가
또 수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만약에 수정이 수정을 있으면 할 거면은 네네. 스케프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 예예.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일단 조인이 됐고 예. 거기에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예.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 연합국제고사령부에서도 그 내용을 즉각 이제 반영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무엇이 반영되었는가?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정확하게요. 자, 그 부분을 좀 보면 먼저 이 677의 1이라는 것은 677하고 이즈제도를 포함시킨 842를 그대로 반영했고요. 예. 그 다음에 2라는 부분, 잠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어졌어요. 일본의 포미에 북이 29도 이북의 류큐를 포함하도록 수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는 30도였나요? 그 677은 그러니까 예. 46년 예. 시점에는 예. 30도 이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밑으로 내려왔네요. 이 선이. 아니 29도이면 그렇죠. 예, 좀 밑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갔으니까 일본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렇죠. 예, 예. 넓어진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근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북의 29도 이북의 류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정을 스캡프가 수용해서 이렇게 일본의 포미를 수정합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스캡인라는 거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계속 연동되어 있었다라는 증거이고 여기서 또 문제는 스캡인 677은 변화가 또 다른 부분 변화가 없습니다. 요 부분만 바뀌었지. 그렇죠. 북이 29도 요 부분만 바뀌었지. 네네. 다른 부분은 변화가 없다. 네네. 예. 그리고 또 6화에서 말한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됐고요. 예. 근데 독도 부분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조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3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일본 정부는 스캡프의 허가 하에서만 상기 토소, 그러니까 독도라든가 상기 토소들에 대한 전치 행정적 관할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캡프의 허가가 없으면 독도라든가 기타 섬들은 일본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스캡프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지금 없죠, 당연히. 없죠. 예. 예. 일본이 독립한 게 독립했으니까. 벌써, 예. 그러니까 스캡프는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걸 수정하려면은 스캐프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되살리면 일본이 다시 점령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결국은 677일은요. 677 841을 계승하여서 51년 9월 초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결정 사항을 반영해서 677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예. 그러나 독도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독도는 677 그대로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한국연도라는 뜻입니다. 예, 한국연도라고 스캡프가 쓸 수 없었다라는 이유는 북쪽이 바로 스캡프의
통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뭐 예.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예, 이해가 되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또 계속 마지막에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19조를 보면 스카핀 그러니까 점령증에 내려진 지령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은 그 효력을 수행한다. 이러한 내용. 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스카핀 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아까 스케핀의 지령에 나온 그 결과들을 다 인정한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 예. 그런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저번에 봤던 일본 영역도를 다시 보시죠. 일본 영역도를. 예. 일본 영역도를 보시면요. 먼저 677에서 가운데 있는 그 다케시마 도쿠도에 대해서 그 일본 영토에서 분리했고 한국 영토로 인정했고요. 예. 그 다음에 841호로 이즈제도 부분을 또 일본 영토로 인정했고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대로 갑니다. 예. 스카핀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677일에서 이게 29도라고 나와 있죠. 거기 예, 그렇습니다. 29도. 예. 그러니까 북이 29도 이북의 류큐를 일본 영토로 한다라는 그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나왔고 스카핀 677일에도 나왔다. 예. 이렇게 항상 샌프란시스코 조약하고 스카핀 문서가 연동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도쿠도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9월 8일에는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도쿠도가 수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우는 그 국제법상 모든 합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수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쿠도는 한국 영토라는 국제법상의 그 해석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일본이 깨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현재 안간 힘을 쓰면서 일본 웹선 사이트라든가 일본의 그 내각부에 있는 사이트라든가 이 부분을 깨려고 예를 들면 영국도 도쿠도가 일본 영토라는데 합의했다라든가 이러한 그 문서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 보면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그 작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그 숫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런저런 문서도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교수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마디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연합국 대표들이 그 일본 영토를 처음 정할 때 그때 당시에 독도는 일본 영토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수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말레말 땡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고치려면 일본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메가더 사령관을 설득해서 이 지도를 고치든지 뭐 규정을 스캐핀을 새로 내든지 이렇게 그렇죠.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예, 예. 아닙니까? 네, 그 스캐핀을 내고 그것을 그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또 반영시켜야 합니다. 예. 네,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또 이 방송 보고 또 일본 사람들 또 많이 또 시비 걸러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이 또 VOD로 만들 때 예. 많이 또 예.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음.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